오히려 이런 상황이면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연판장을 돌릴 게 아니라 이재명 현 대표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우리 당의 통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달라. 이런 것들을 연판장을 내야죠. 이 연판장이라는 게 사실 권한이 더 센 사람에게 좀 혁신을 요구하고 개혁을 요구할 때 써야 되는 것이지 언제부터 연판장이 이미 권력을 잃은 사람에게 비난하고 이런 쪽으로 쓰였습니까? 오늘 김부겸 전 총리를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실망이다.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뚜렷한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도. 왜 그 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 만남이 또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만남까지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제안이 들어와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어떤 그 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요. 민주당이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통합하고 안정되고 또 그리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물밑대화를 하시라. 물밑대화를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절대로 선거는 하는 안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쉽게 가게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만남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를 좀 만나야 됩니다. 전대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도 뭐 그런 거 약간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자, 성시훈 부의장. 그런데요, 지금 화면에 이 만남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이겁니다. 이재명 김부겸 회동 실망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해오던 일 계속할 것. 해오던 일이 뭡니까? 신당 아닙니까 지금? 이거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 성시훈 부의장. 이거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금 만나겠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그런 걸 제안을 한 건데 이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지금 바로 만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지금 포용을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분열이 만약 일어나면 결국 책임은 쌍방이죠. 쌍방인데 좀 더 권한이 높은 권력이 있는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옛말에서 뭐 형이랑 동생이랑 싸우면 형이 좀 참아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유가 좀 더 힘이 세고 권력이 센 사람이 좀 참아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전직 당대표와 현직 당대표가 만약 이렇게 분열 갈등의 상황이 왔다면은 지금 현직 당대표께서 좀 더 품고 포용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보다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나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을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연판장을 돌릴 게 아니라 이재명 현 대표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우리 당의 통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달라. 이런 것들을 연판장을 내야죠. 이 연판장이라는 게 사실 권한이 더 센 사람에게 좀 혁신을 요구하고 개혁을 요구할 때 써야 되는 것이지 언제부터 연판장이 이미 권력을 잃은 사람에게 비난하고 이런 쪽으로 쓰였습니까? 저는 아직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요.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메시지의 이 높낮이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게 있다, 내가 원하는 변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 있는 뭐 중진, 당에 있는 의원 모두가 좀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지. 뭐 저는 지금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들은 뭐 이럴 때 뭐 사쿠라다 뭐 이런 비판하면서 누군가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좀 품으려고 하고 좀 민주당의 가치 속에서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켜온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노력이 좀 더 있다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지금은 이 회동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지만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얘기를 꺼내놨을 때 이른바 삼총리 연대. 여기서 말하는 삼총리는 문재인 정부당의 삼총리, 김부겸 전 총리,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세 명이서 뭘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잠시 돌았지만 약간 잦아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재명 전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2차례 만났고요. 오늘까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주에 정세균 전 총리까지 만날 예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하려는 거 아니냐. 신당 쪽을 안 되도록 고립 작전을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상황이 좀 이런데 이게 며칠 지났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답을 좀 내놨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큰일 났다. 네. 이 정치 때문에 더 큰일 났다. 이렇게 절망하시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되드리겠다. 이 방향은 확실합니다. 그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새해 새로운 기대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가지 영상 나갔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 정도면 신당을 정말 하려는구나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살짝 이게 좀 시간이 저 인터뷰 이후에 지난 18일이니까 좀 지난 날짜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획기적인 변화 있으면 대화 용이 있다고 해왔고 연말까지 시간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요, 어떤 한 언론의 이 인터뷰와 관련해서 질문서가 전달이 됐는데 질문서에는 완전히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거 기정사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정사실하면 안 됩니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 앞서서 예라고 답했잖아요. 이건 약간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나왔던 김부겸, 이재명 두 인물 만남에 대한 반응 한번 다시 자막으로 좀 올려주시죠. 여긴 또 다시 해오던 일 계속할 것이라고 됐어요. 김성환 평론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정치인이 이낙연답지 않아요. 아마 실망했다고 하는 분들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궁색한 처지로 몰렸다. 이렇게 또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지금 너무 많은 겁니까? 고민도 많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자 돌격 앞으로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막 뛰어나갔는데 지금 아무도 안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칫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함께하는 의원들이 좀 생기거나 좀 세력을 만들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좀 더 과감하게 나갈 수 있을 텐데 좀 아무도 안 따라오는 상황이 되니까 가다가 멈칫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김부겸 전 총리를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실망이다.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뚜렷한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도. 왜 그 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 만남이 또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만남까지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제안이 들어와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어떤 그 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요.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런 현 상황이 좀 어찌 보면 굉장히 불안하다고 본인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해석하기로 삼 총리 뭐 연대설 얘기하다가 뭐 그것도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띄운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 떼버리고 두 총리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품어안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완전히 고립되는 모양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에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정치 스타일이나 발언하는 모습을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려주는 게 맞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실망 여기에 더해서 해오던 일 계속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자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신당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든다. 그건 이낙연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통합 방안이든 뭐든 내놓으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 리더십에 관한 문제, 그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세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품고 가려고 하고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산이든 강을 건너든 간에 어찌됐든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뭐든 내가 할 각오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자고 삼고 초려를 하든 만나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의 통합 방안이든 뭔가를 좀 구체적으로 내놓는 이런 모양새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그런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빨리 반응을 보이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니까 엄중낙연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엄중은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 보면.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야당과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또 예측을 내놨어요.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는 태생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봐서 신당을 창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할 때도 반대하고 민주당을 지키신 분이고 민주당 의원으로 5선 전남지사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절대 탈당하지 않고 신당 창당하지 않는다라는. 성준 부의장. 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제 희망을 담아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희망상. 같아요. 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하나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파괴력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당 창당이라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정직 당대표를 하셨고 정직 총리까지 하셨고 저는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이런 당의 원로들, 예.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주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너무 지금 좀 아까 고립작전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지금 실제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고립되어 있으면 사람이 이 현명한 판단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같이 계속해서 고립되어 있지 않게 예. 같이 얘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필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시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께서 좀 지금은 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마음을 아직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성시훈 부의장이 이낙연 전 대표가 가까운 정치인한테 전화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혹시 전화 오면 알려주세요. 꼭.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보도로 전해드릴게요. 아무튼 아까도 전화한다고 제가 양쪽에도 물어봤는데 뭔가 이렇게 쓴소리를 좀 하셨어요.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께서.